자, 오늘 기본 도형 중에서 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이걸 좀 한 적이 있죠. 각도기 같은 거 가지고 우리가 각을 재고 뭐 했습니다. 자, 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 O에서 어떤 한 점에서 시작하는 두 반직선, 이를테면 O라는 점에서 시작했으면 OA, OB 이렇게 두 개의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다. 그래서 이런 그림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O가 있으면 OA, OB 반직선입니다. 이쪽 막혀 있고 이쪽은 계속 나가는 거죠.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반직선이 얼마만큼 말하자면 벌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각의 크기가 되고요. 이걸 각각 각의 변이라고 합니다. 이걸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고. 그래서 각의 꼭지점을 항상 가운데에 나타내게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AOB다. 이렇게 읽어도 되고 각 BOA다 읽어도 됩니다. 다 요 각의 크기, 그걸 우리가 A라는 문자로 표시했어요. A라는 각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꼭 그 꼭지점이 가운데 들어가도록 해라. 그냥 뭐 혼동의 여지가 없을 때는 각 O다, 뭐 각 알파다, 뭐 이렇게 알파가 A네요. 각 A다 이렇게 나타내도 됩니다. 자, 되시죠? 자, 각의 크기를 내가 좀 전에 이게 얼만큼 벌어졌느냐, 두 반직선이 그 정도로 나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꼭지점 O를 중심으로 OA가, 그러니까 반직선 OA가 OB까지 회전한 양을 나타낸다. 얘가 회전을 해가지고 시계바늘처럼요, 회전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 회전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각의 크기로 정의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각 AOB의 크기가 50도인 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 몇 도 몇 도 하는 것은 이 한 바퀴 삥 돈 걸 360등분 해가지고 전체 한 바퀴 돌면 이제 360도고, 그걸 이제 거기 몇 개 모였느냐, 그 360분의 1, 그러니까 1도가 굉장히 한 요 정도 되죠. 아주 작은 각인데 그게 이제 몇 개 모였나를 가지고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나타낸다. 그거를 우리가 재는 기구를 각도기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써봤을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뭐 각을 재거나 할 일은 별로 없고요. 문제에서 이 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걸 이제 주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구하거나 하는 일들이 이제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각의 분류인데요. 이 평각이라고 하는 거는 180도를 말합니다. 180도 우리가 평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각의 두 변이 한 직선을 이루는 각이다. 그래서 얘가 벌어지다 못해서 이게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완전히 하나의 일직선이 된 그 상황, 이걸 180도. 180도가 두 개 모이면 360도에서 한 바퀴 삥 돌게 되는 거죠. 자, 직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각 크기의 2분의 1인 각. 이거 알죠? 그래서 직각은 보통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딱 그려가지고 직각임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예각은 0도에서부터 90도 사이의 각을 우리가 예각이라고 해요. 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 둔각이라고 하는 것은 90도에서 180도 사이의 각을 둔각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용어들 우리 앞으로 자주 쓰게 되기 때문에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확인 문제 보죠. 확인 1번. 다음 각을 평각, 직각, 예각, 둔각으로 분류하여라. 56도는 어떻게 됩니까?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각이죠. 그래서 이건 예각이고요. 178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180도보단 작고 90도보단 큰, 그러니까 둔각의 범위에 들어가죠. 이건 둔각이고 얘는 직각이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옆에 하나 더 있네요. 이건 이제 180도는 당연히 평각으로 쓰면 되겠죠. 되시죠? 자,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자, 개념 두 번째는 맞꼭지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맞꼭지각에 대해서 알려면 교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교각이라는 건 어떤 거냐?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네 개의 각을 교각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때 생기는 각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두 반직선 이렇게 되면 이제 각이 각각 생기게 되죠. 이쪽 반직선에도 각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네 개의 각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교각이라고 합니다. 두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각, 이것이 교각. 자, 그런데 보시면 이 교각은 마주보는 교각끼리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맞꼭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의 요 꼭지점을 서로 맞대고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맞꼭지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서로 마주보는 두 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A와 C가 막곡지각이고요. B와 D가 서로 막곡지각입니다. 그리고 막곡지각은 항상 크기가 같게 돼요. 자, 여기 보면 n개의 서로 다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은 n 곱하기 n-1쌍이다 라는 얘기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개의 서로 다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은 6쌍이 있다.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3개의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뭐야? 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생기죠. 그리고 막곡지각은 얘랑 얘, 이거랑 요각, 요각이랑 요각 해서 총 3쌍이 생기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각만 얘기를 한 게 3쌍이고요. 또 있습니다.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 생기는 요각 있죠? 요각하고 요각도 서로 막곡지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이각하고 또 뭐예요? 요각도 서로 막곡지각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요각하고 요각도 서로 막곡지각입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거 평각이고 이것도 평각인데 이런 건 서로 막곡지각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한 거 3쌍, 그 다음에 이 도형으로 표시한 거 3쌍 해서 총 6쌍이 있게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시고요. 뭐 이거의 개수를 세거나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자,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막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밑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죠? 다음 그림에서 각 x,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120도. 요거의 막곡지각이 x니까 x가 120도죠. 그죠? y는 얼마일까요? 자, 요 막곡지각, 요 교각하고 그 옆에 있는 교각을 두 개 합치면 항상 평각이 되게 돼 있죠. 180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어떻게 되면 돼요? 그 옆에 있는 각, 뭐 이거나 이거나 120도를 180도에서 빼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60도가 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막곡지각 얘도 당연히 60도일 겁니다. 쉽죠? 자, 두 번째는 3개의 직선이 지금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얘는 60도면 그거의 막곡지각인 얘가 60도. 자, 이 35도의 막곡지각이 x죠. 얘가 35도가 될 거고요. y에 대한 막곡지각이 이것도 이제 y가 됩니다. 크기가. 그런데 이 y가 얼마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평각을 이루게 되죠. 근데 이게 95도 아닙니까? 두 개 합쳐서. 그럼 95도에다 얼마를 더해야 되느냐? 85도를 더해야 18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80에서 95를 뺀 거. 요게 이제 y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85도가 되죠. 만약 구한다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 x, y만 구하면 되지만요. 자, 참 쉽죠? 자, 이런 건 별로 어려운 게 없으니까 한 번씩 그냥 확인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개념은 수직과 수선이라는 건데요. 몇 가지 용어를 한꺼번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교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두 선분 AB와 CD의 교각이 직각일 때 두 선분은 서로 직교한다고 말하고 이런 기호로 표시합니다. 자, 이때 두 선분 ABCD가 서로 직교하면 직선 ABCD도 서로 직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AB하고 CD라는 선분 둘이 이렇게 교각이 수직이 되게 만나는 거를 직교한다고 하죠. 그런데 만약에 선분이 그렇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계속 이어진 게 직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선도 당연히 직교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수직이라는 것은 직교하는 두 선분을 서로 수직이다, 수직인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표현하고 서로 수직이다는 표현하고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수선이라고 하는 거, 두 선분이 서로 직교할 때 한 선분은 다른 선분의 수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얘를 기준으로 해서 CD는 AB의 수선이 되고 그 다음에 그 AB는 CD의 수선이 되고 서로 상대적인 그거죠. 그렇게 표현할 때 서로 수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등분한다는 말이 뭐예요? 둘이 똑같이 되도록 가르자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 M을 지나고 선분 AB의 수직인 직선 L을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이라 한다. 자, 봅시다. AB라는 선분이 있어요. 이 AB 선분의 맨 가운데 이제 중점이라고 하죠. 중점에서는 맨 끝에 이르는 그 AB에 이르는 거리가 각각 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중점에서 이 AB랑 수직이 되게 선을 그은 거, 이거는 수선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건 AB에 대한 수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2등분하기 때문에 또 2등분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직 2등분선이라고 말하는 거죠. 수직으로 2등분하는 직선이다. 그런 말이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가 수직 2등분선이라고 합니다. 뭡니까? 요 길이가 일단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선 L과 선분 AB가 서로 직교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직 2등분선이 되는 것이죠. 자,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요 용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할 수 있게 기억을 해야 돼요. 쉽다고 뭐 대충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밑에 확인 문제 볼게요. 자, 확인 3번. 오른쪽 그림에 대하여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놔라. 그림을 보니까 뭐야? 선분 AB와 선분 CD가 서로 직교하고 있죠. 그러니까 AB와 C는 서로 직교한다. 직교한다는 표시는 바로 이거. 이런 표시랍니다. 그 다음에 AB의 수선은 뭐냐? CD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각 AOC, AOC와 AOD. 이건 다 몇 도냐? 이거는 90도다. 수직이니까 90도죠. 자, 쉽죠? 자, 개념 4번으로 갑시다. 자, 개념 4번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개념인데요. 자, 간단합니다. 두 가지 내용만 보면 되고요. 자, 먼저 수선의 발이라는 게 있어요. 수선의 발. 뭐냐? 수선이라는 건 어떤 건지 앞에서 얘기했죠. 자, 직선 L 위에 있지 않은 점 P에서 직선 L에 그은 수선과 직선 L과의 교점 H를 점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라는 건 뭡니까? 어떠한 점의 이름입니다. 점 H를 H라는 점을 수선의 발이라고 그래요. 자, L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L 위에 있지 않은 어떤 다른 바깥에 있는 점 P에서 이 L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이 되도록 선분을 그어요. 이렇게 그어도 안 되고 저렇게 그어도 안 되고 수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그 수선과 만나는 교점, 그거를 우리가 수선의 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에서 직선 L에 수선의 발을 내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수선의 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도 있냐면 이 직선 L 밖에 있는 어떤 P에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 누군가를 이었을 때, 이 직선이라는 건 여러 점들이 지금 모인 거잖아요. 그 점들을 이렇게 쭉 이었을 때 누구랑 이으면 제일 짧을까를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수선의 발과 이었을 때 제일 짧아진다.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해요. 뭐라고요? 직선 밖에 한 점에서 요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즉 PH라는 선분의 길이가 됩니다. PH라는 선분의 길이가 바로 점과 이 직선과의 거리가 된다. 이 거리를 이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재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이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로 재야 된다. 그것이 사실은 제일 짧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죠. 되십니까? 자, 그래서 PH는 점 P와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잇는 선분 중 길이가 가장 짧다. 이 개념을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선의 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이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 수학은 정의의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건 이제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뭐를 뭐라고 약속하자. 그 약속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만 문제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밑에 있는 확인 문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확인 4번인데요. 오른쪽 그림의 사다리꼴을 보고 다음을 구해라. A와 BC 사이의 거리. 점 A와 BC 사이의 거리. 점 A와 BC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는 뭡니까? 바로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죠. 지금 이게 B가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 길이가 바로 즉 AB가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8이죠. 8. 점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C에서 AB에 내린 수선의 발, 요거는 얘죠. 그래서 점 B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점이라고 이름을 쓰죠. 아예 뭐 오해의 소지는 없지만 점 D와 AB 사이의 거리, 점 D와 AB 사이의 거리, 요거는 여기서 수선 내린 게 A, 그러니까 수선의 발이 A니까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9가 되겠죠. 9cm. 뭐 단위는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이제 다음 강에서 유형 문제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부터 볼게요. 직각과 평각을 이용하여 가게 크기 구하기라는 제목인데,
요건 이제 평각이죠. 이건 평각. 그럼 이거 다 합치면 이제 180도가 될 텐데, 그 중에서 x와 y의 차는 얼마냐? x 따로 y 따로 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 각 있잖아요. 요 각. 요 각이 지금 90도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거 좀 유념해서 보시고요. 그렇다면 요 30도와 x를 더해서 90도가 된다는 얘기니까 x가 60도라는 게 그냥 나오죠. 그죠? 그리고 얘를 알았으면 60, 60에서 120, 이것까지 더해서 150도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0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80도니까 y가 30도라는 거를 쉽게 알게 됩니다. 되죠? 그러면 x가 60, y가 30이니까 둘을 이렇게 빼면 그거는 30이 되겠죠. 자, 굉장히 쉽죠? 자, 옆에 유지해 보시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각에서 각의 크기 구하기 하는 제목인데, 지금 AB라는 지금 직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체는 180도일 거고요. 그 중에서 AOC 요각이 COD의 2배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표시할까요? 얘를 점이라고 표시하면 얘는 점 2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좀 알아보기 쉽겠죠. 아니면 요각을 뭐 A라고 쓰고 얘를 EA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그림으로 쓰거나 문자로 쓰거나. 자, 그리고 BOE라고 하는 각은 DOE라는 각의 또 2배다. 이걸 만약에 X라 그러면 X 2개가 있는 거죠. 이때 각 COE의 크기는 얼마냐? COE 요 각의 크기는 얼마냐?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COE라고 하는 각은 점 하나, X 하나 모인 겁니다. 그죠? 근데 점 3개 모이고 X 3개 모여 있는 게 180도잖아요. 즉 이거랑 해서 곱하기 3을 한 것. 그지? 얘는 X고 얘는 곱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180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60도죠. 요거 하나는 60도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60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뭐 A, B라는 문자를 이용해도 되고, 그런 이제 뭐 조그만 도형을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표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로 갑시다. 옆에 유제 다 해보시고 가세요. 자, 유형 3번. 막곡지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는 얼마냐 그랬는데, 지금 얘하고 얘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막곡지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x-90 하고 x 플러스 60이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때 이제 요 단위는 빼고 그냥 숫자로만 하고 나중에 한 번만 붙여도 되는데, 일단 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x를 이쪽으로, 90도를 저쪽으로 넘겨서 얘 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3x가 되죠? 이게 마이너스 x가 돼서 넘어오니까 알죠? 얘는 넘어가서 플러스 90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150도죠? 그럼 3x가 150도니까 x는 얼마예요? x는 50도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쉽죠? 유제 풀어보시고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4번은 위에서 한 거랑 같은데 살짝 좀 복잡한 겁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x의 각의 크기는 얼마냐? 자, 요 각의 크기는 얼마냐? 근데 x가 여기도 들어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는 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아는 거. 지금 32도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건데, 얘랑 같은 각이 여기 있죠. 막곡지각. 그럼 얘가 32가 됩니다. 그럼 보세요. 요 각이 지금 평각 180도잖아요. 근데 이거 다 합쳐서 18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세 개를 다 합칩니다. 그럼 x 두 개 있죠. 2x, 그럼 38하고 32까지 더하면은 이건 뭐야? 이건 70도죠. 그래서 2x 플러스 70, 요것이 180이 된다. 자, 도 단위를 생략했습니다. 지금 넘어가면 2x는 11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얼마? 55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물론 요 각도 표시 나중에는 해야 되겠죠.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유제 해보시고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부터 볼게요. AB하고 CD는 서로 직교한다. AB하고 CD가 서로 직교한다. 맞는 얘기죠? 지금 그림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AHD, 각 AHD가 뭡니까? AHD, 요각이죠, 요각. 요각은 90도다. 자, 이 각에 대한 막곡지각이 지금 90도니까 얘도 90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역시 맞는 거고요. 점 H는 AB의 중점이다. H라고 하는 점이 AB의 중점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대충 뭐 같아 보이긴 하지만 문제에서 그렇게 지금 표시를 해놓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직교할 뿐이지 이걸 이등분한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만 참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대중으로 대충 비슷해 보이네 한다고 해서 같다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유지해보시고 마지막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유형 6번. 오른쪽 그림 같은 사다리꼴 ABCD에 대한 사람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뭐 앞에서 했던 문제랑 비슷하네요. 그죠? 확인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BC는 AB의 수선이다. 자, 볼까요? BC하고 AB하고 서로 직교하죠? 서로 수직으로 만납니다. 따라서 얘는 얘에 대해 수선이고 얘는 얘에 대해 수선이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AD와 직교하는 선분은 AB다. AD하고 직교하는 선분 AB다. 역시 맞는 얘기고요. 그 직교하는 점, 요 점이 바로 A죠.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C다.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은 C가 아니고 B라고 해야 되겠죠. 이거 틀렸고요. 점 C와 AB 사이의 거리는 9cm다. C와 AB 사이의 거리, 그거는 수선의 길입니다.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바로 요거죠. 얘가 수선의 발이니까 이 직선에다가 얘가 이제 내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점 D와 BC 사이의 거리가 6이다. D와 BC 사이의 거리, 그건 옆 D에서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되겠죠. 근데 요 길이는 안 나와 있죠. 하지만 요 길이랑 같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사다리꼴이기 때문이죠. 얘가 둘이 평행하니까 어떻게 그어도 수직으로만 긋는다 그러면 다 평행해서 길이는 다 6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다 쉽습니다. 자, 유제 해보시고 다음 단원으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